저는 고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브림클리닉의 김용진 교수입니다. 인공수정은 나팔관이 뚫려져 있는 상황에서 남편분의 정자를 받아서 그걸 농축시켜서 자궁강 안에다가 넣어주는 시술이고요. 시술 이후에 뚫려져 있는 나팔관을 통해서 정자가 자연 임신 상황과 같이 배란되는 난자를 만날 수 있게 시술을 하는 거고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배란 유도제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난자가 배란되게 유도하는 그런 과정을 전부 인공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시험관하기라는 것은 이제 체외수정이라고도 불리는데, 과작을 통해서 여러 개의 난자를 유도한 후에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간 바늘을 통해서 난자를 체외로 채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체외에서 정자랑 수정을 시켜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고 그 배아를 다시 자궁강 안에다 넣어주는 그런 시술을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 체외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15% 안팎 그렇게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고, 시험관하기 성공률은 그거보다는 한 3, 4배 훨씬 높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뭐 20, 30대에는 한 40%, 50%의 성공률을 보이고, 40대 이후에는 뭐 10%까지 성공률이 낮아지긴 하지만, 시험관하기는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불임치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수정보다 시험관하기의 성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시험관하기는 이제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대신 인공수정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주사를 사용한다거나 뭐 침습적인 난자 채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수정은 그래서 먼저 시도하게 되겠고요. 인공수정은 양쪽 나팔관이 잘 뚫려져 있는 상황에서 시도를 할 수 있겠고, 만약에 나팔관이 막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시도하지 못하고 시험관하기로밖에 임신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수정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란 유도하는 과정을 거쳐서요, 자연적으로 하나 배란되는 그런 뭐 2, 3개를 목표로 배란을 유도하게 되겠고요. 배란 과정 중에서 뭐 주사제라든지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초음파를 통해서 배란이 어느 시기에 될지, 또 약물 조절로 어느 정도 적정한 용량을 할지 그걸 조절해 가면서 초음파로 계속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그래서 배란 시기에 이르면 일정을 잡아서 남편분과 같이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고, 남편분의 이제 정액을 채취하게 되면 그걸 농축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질경을 통해서 이제 자궁강 안에다가 정자를 이제 주입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임신을 확인하는 과정은 한 2주 뒤에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시험관하기 과정은 난소 자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개의 난자를 얻기 위한 주사제를 치료하게 되고, 그 과정에도 역시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용량이 적절한지, 또 어느 시기에 난자를 채취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난자가 성숙이 되면 초음파를 통해서 가는 관을 통해서 난자 채취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난자 채취 후에 남편분의 정자랑 체외에서 배양실에서 수정을 통해서 수정란을 만들고, 수정된 배아를 체외에서 배양을 해서 가장 적정한 배아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선택된 배아를 자궁강 안에다 다시 이식하는 그런 이식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개의 이제 배아가 생성이 되면 선택된 배아만 이식을 하게 되고, 잉여의 배아들은 냉동 보관했다가 이번에 실패한 경우에 다시 사용한다거나, 둘째 계획이 잡혔을 때 그때 다시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겠고요. 배아 이식 후에 한 2주쯤 됐을 때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 동안 착상이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뭐 두 사람의 스케줄 관리가 좀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되면 어느 시기에 인공수정을 하게 될지, 어느 시기에 난자 채취를 하게 될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스케줄 관리라든지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이식 이후에는, 인공수정 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텐데, 시험관하기를 통해서 이제 난자 채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침습적인 그런 시술을 하시게 되니까, 시술 당일날은 오전, 뭐 반나절 정도는 무리한 활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착상 이후에, 배아 이식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8mm
정도 크기로 난포가 성숙이 됐을 때 배란을 유도할 만큼 난자가 성숙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얼마나 난포가 성숙이 됐는지 그것들을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시기를 결정하는 거고요. 나중에 배아가 착상될 자궁 내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판단을 해서 최적의 시기에 난자를 채취한다거나 아니면 정자를 이식한다거나 사람에 따라서 난소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난자가 충분히 성숙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열흘까지 기다려야 성숙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적 관찰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어서 시술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이제 침습적이지는 않은데요. 체외수정, 시험관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취하는 난자의 개수도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주사 용량도 많고 이제 난자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침습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채취하는 시기는 좀 많이 힘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욕심을 내서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하다 보면 그거에 따라서 뭐 출혈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의 부작용으로 과자극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보험 혜택이 되고 본인 부담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에 같이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지는 않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될 만한 그런 시술이 지금은 거의 한 100만 원 안팎의 본인 부담이 사용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사용되는 약물이나 뭐 시술 방법에 따라서 개인 차이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개인 비용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임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불임이라는 건 두 사람이 사랑 이외에 새로운 가족을 만들므로써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한 욕심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불임 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분들이 힘들 때마다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들이 있다면 불임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사람의 힘, 두 사람이 같이 노력을 해서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